안녕하세요. 여러분의 일상을 재밌고 스마트하게 만들어주는 인볼든 코리아 에디터 푸네스입니다. 오늘은 이렇게 키보드를 한 무더기 가지고 나왔는데요. 그런데 사실 이 키보드 중에서 제가 사무실에서 쓸 수 있는 키보드는 몇 개 없습니다. 저도 루팡짓을 할 때가 많지만 일단 타자를 계속 쳐야 되기 때문에 타건 소리가 시끄러우면 안 되거든요. 제가 체리 MX 보드 3.0S를 썼다가 하루 만에 고이 접어서 집으로 가져간 전적도 있고요. 눈치 완전 보이고 더 치다가는 뺨 맞겠다 이런 생각이 들었거든요. 그래서 저는 돈을 쓰기로 했고 사무실에서 쓸 수 있는 키보드를 사들이기 시작했습니다. 일단 소음이 적은 키보드라는 전제를 깔고 펜타그래프, 기계식, 무접점 제품 중 제가 궁금했던 모델들을 하나씩 골라봤는데요. 펜타그래프는 로지텍 MX 키즈, 기계식은 바밀로 VA87M 저소음 적축, 무접점은 레오폴드 FC660C 저소음 모델입니다. 혹시 이 영상을 보시고 계신 분 중에 엠스톤 개저갈 저한테 중고로 파실 분은 사무실에서 여러분의 뺨을 지켜내기 위해 이 모델들을 써본 후기를 샅샅이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번 사무실 키보드 빌런 영상에서도 말씀드렸듯이 저는 이 한성 무접점 GK893B를 사용하고 있었는데요. 노브가 가격적인 면으로 봐도 접근성이 좋긴 하니까 일단 이 모델을 사서 조용하게 쓰긴 했는데 저는 이 높은 키압 때문에 손이 너무 피로했어요. 50g이라고는 하는데 거의 흑축급으로 저는 키압이 높게 느껴졌거든요. 그래서 펜타그래프 키보드를 한번 써볼까라는 생각이 들었던 것 같아요. 어떤 저의 지쳐있는 손에 가벼움을 좀 하사하고 싶어서 펜타그래프 키보드인 로지텍 MX 키즈를 드리게 됐습니다. 일단 외관을 살짝 인간화 시켜서 비유를 하자면 뭔가 정장을 빼입고 있는 그런 직장인 느낌? 일단 되게 디자인이 점잖고 클래시한 느낌이 들어요. 서재나 오피스 임원석에 뭔가 어울릴 것 같은 그런 느낌이고 플라스틱 소재로 만들었지만 저렴해 보이지도 않고 마감도 뭔가 딱 들어맞는 게 되게 훌륭하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리고 메탈 보강판이 내부에 들어있어서 그런지 이렇게 비틀어 봐도 이 길이에 이 정도 휘어짐이면 되게 짱짱한 내구성까지 갖췄다는 생각이 들었고, 그리고 제가 마음에 들었던 부분은 여기 보시면 보통의 키보드들은 이렇게 손가락 닿는 부분이 둥그렇게 홈이 파여져 있는데요. 키보드가 100년 가까이 이런 모양을 유지하는 데는 다 이유가 있는 법인데 로지텍이 이런 부분을 무시하지 않고 펜타그래프 키보드임에도 불구하고 이런 인체공학적 디테일을 구현해낸 것은 되게 흥미롭게 다가왔어요. 그리고 키캡 위 폰트라든지 이런 아이콘 모양 같은 거, 그리고 상자에 있는 다이어그램을 봐도 이건 디자이너가 손을 댔구나 이런 느낌이 딱 들 정도로 디자인이 깔끔하고 전혀 허접하지 않습니다. MX 키즈의 키감을 한 줄로 표현하자면 되게 말랑말랑하고 부드러운 느낌이에요. 많이들 보셨을 것 같은 이 로지텍 집안의 다른 모델이죠. K380은 뭔가 탱탱거리면서 그 보강판 철판이 진동이 반사되어서 이렇게 튕겨져 나오는 느낌이 좀 좋지 않게 다가오기도 하거든요. 근데 이 MX 키즈는 그런 느낌 없이 되게 깔끔하게 댐핑을 잘했다는 느낌이 들고요. 그리고 기계식은 이렇게 들어가서 푹푹 치는 맛이 있는 반면 펜타그래프는 사실 많이 들어가지가 않아서 호불호가 갈릴 수 있는데 MX 키즈는 펜타그래프 치고 되게 깊이 들어가는 편이어서 나름 치는 맛도 있습니다. 이 애플 매직 키보드에 비해서 키캡 높이가 한 1.5배 정도 높은 것 같아요. 한마디로 소리도 순하고 키감도 되게 부드럽고 푹신하게 많이 들어가고 착지 느낌도 부드럽고 딱 이런 느낌입니다. 연결 방식은 블루투스랑 USB 동구를 사용하는 방식이고 USB-C 포트를 이용해서 유선으로 사용하지는 못해요. 가끔 게임용으로 사용하실 예정이라면 이게 조금 아쉬울 수 있을 것 같아요. 기기는 3개까지 연결 가능하고요. 이렇게 키를 오래 누르면 불이 깜빡이는데 이렇게 기기를 등록할 수 있고 이 3개 기기 사이를 오가면서 사용할 수 있어서 편의성 면에서는 훌륭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애플은 노트북에는 넣어줬지만 매직 키보드에는 안 넣어준 이 LED 백라이트도 MX 키즈에는 들어와 있어서 올빼미족이라면 정말 환영할 만한 제품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펜타그래프가 마이너한 취향이라서 다나와 이런 데 검색해봐도 정말 저렴한 키보드밖에 없거든요. 그래서 펜타그래프 좋아하시는 분들은 선택지가 많지는 않아서 좀 고충이 있을 것 같은데 애플 매직 키보드를 많이 쓰실 텐데 사실 이거 사무실에서 이렇게 연속적으로 치면은 진짜 날카롭고 좀 시끄럽게 들리거든요. 그 소리 타건감 면에서 순한 맛 버전을 찾고 있다면 저는 이 제품을 추천합니다. 그리고 블랙 키보드를 찾으시는 분들이라면 만족하시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드는데, 근데 한편으로는 PC방에서 키보드 보면 아시겠지만 오래 쓰면 검정색은 좀 맨질맨질해진다는 점도 기억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다음 키보드는 체리 저소음 적축을 사용한 바밀로 VA87M입니다. 예로부터 기계식 키보드라고 하면은 철컥거리는 클릭음 때문에 호불호가 많이 갈리는 장르의 키보드였는데요. 최근
최근 들어서는 사무실에서 써도 눈치 보이지 않는 저소음 축을 사용한 기계식 키보드가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일반 기계식 스위치가 청축, 갈축, 적축, 흑축 이렇게 4가지로 나온다면 저소음 스위치는 보통 갈축, 적축, 흑축 3종류로 나오는 편입니다. 일단 이 75% TKL 텐키리스 배열이고요. 여기 하우징을 보면 펄 같은 작은 반짝이들이 들어가 있죠. 이런 다른 키보드 바밀로 갈축인데 보시면 이건 플라스틱이지만 나무 느낌으로 질감을 만들었고 이렇게 바밀로가 하우징 디자인에 신경을 좀 쓰는 것 같아요. 물론 호불호는 있을 수 있겠죠. 이 옆을 보시면은 스위치가 보이는데 이거를 비키와 논비키 사이 이걸 세미 비키라고 부르는 것 같더라고요. 그리고 기계식 키보드 치고 이 턱 높이가 높지가 않아요. 비교해 보시면은 확 느껴지실 텐데 그래서 확실히 팜레스트 사용하지 않을 경우에 손목에 상대적으로 무리가 덜 갈 것 같고 이게 기계식에서 되게 흔치 않은 특성이라서 큰 메리트로 다가올 것 같습니다. 기본 제공되는 키캡에서 보기 좋았던 점은 이렇게 한글 각인이 되어서 나오고 Alt 대신에 이렇게 한영 키라고 올바르게 적어둔 점도 마음에 들고 또 윈도우 키를 글자 대신에 로고를 넣은 것도 그렇고 꽤나 한국 시장의 진심이라는 게 좀 전해져 옵니다. 다만 중국산 키캡이라는 어떤 한계 때문인지 한글 각인 크기가 되게 작고요. 이게 쓰인 폰트도 되게 평범하긴 한데 자체 폰트를 사용해서 브랜드 아이덴티티를 드러낸 애플이나 로지텍에 비하면 약간 예쁜 폰트는 아닌 것 같아요. 그래도 다른 이런 평균적인 중국산 키캡에 비하면 이 정도면은 양반이라고 생각합니다. 타건을 해봤을 때는 키감의 완성도가 진짜 훌륭하다는 느낌이 먼저 들었어요. 느슨하거나 헐렁하게 만들어진 키보드는 타건했을 때 티가 쉽게 나는 편인데 이런 통울림도 굉장히 잘 억제가 되어 있었고 비록 약간 서걱거림이 조금 있긴 했지만 순정 윤활도 되어 있는 상태였고요. 무엇보다 보강판이 스위치를 굉장히 타이트하게 잡고 있어서 짱짱한 느낌의 키감이었습니다. 아예 보강판 없이 물렁하고 쫄깃한 키감을 의도적으로 추구하는 이런 MX보드 3.0 같은 것도 있잖아요. 그런 느낌의 완전 정반대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분명 스펙상 키압은 일반 적축과 같은 45g인데 키압이 확실히 일반 적축보다는 높게 느껴지고 뭔가 적축과 흑축 그 사이에 있는 것 같아요. 만약에 키압이 가벼워서 적축을 좋아하셨던 분들이라면 이 제품을 쓰시면 상대적으로 조금 무겁다고 느껴지실 수 있을 것 같네요. 하지만 리니어니까 구분감은 없고 구분감을 좋아하는 저로서는 사실 제 취향은 아니었습니다. 그러니까 M스톤 궤적을 저한테 중고로 파실 분 미니 USB 유선 온리 분리형 케이블이고 원하는 방향으로 선을 정리할 수 있는 홈도 이렇게 설계가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이 안에 이렇게 들어가 있어서 포트 단자가 확실히 선이 덜 뽑히고 고정이 되는 감이 있죠. 키 높이 미끄럼 방지가 적용되어 있죠. 다저적이란 말이 있듯이 키감을 보면 잘 만든 키보드임이 확실한 것 같아요. 근데 구분감이나 저항 없이 이렇게 쑥쑥 들어가는 리니어 흑축, 적축이 사실 호불호를 좀 타잖아요. 음식으로 비유하자면 키보드계 평양냉면 같은 그런 느낌이 들었어요. 자극적이진 않은데 편안하고 부드럽고 안정감 있는 타건을 원하시면 만족하실 것 같습니다. 다음 키보드는 레오폴드 FC660C 무접점 저소음 키보드입니다. 저는 리얼포스 해피해킹으로 널리 알려진 토프레사의 키보드는 써본 적이 없어서 언젠가 한 번쯤 꼭 써보고 싶다는 생각이 있었는데 유튜브로 타건 소리를 들어보니까 이거는 도저히 사무실에서 쓸 수가 없겠는 거죠. 근데 찾아보니까 저소음 모델이 또 있더라고요. 일단 글을 쓰시거나 워드 작업을 많이 하시는 분들은 아마 공감하실 텐데 원고 수정을 할 때는 이 방향키랑 딜리트 키는 꼭 있어야 되잖아요. 이 66% 배열은 처음 저도 써보는데 제가 필요한 건 다 갖춘 이 콤팩트함이 진짜 좋더라고요. 레오폴드가 이 배열을 창시했고 기성품 커스텀 통틀어서 선택지가 사실 레오폴드가 거의 유일하다시피 하죠. 색상은 화이트도 아닌 것이 좀 꾀재재한 오프 화이트 색감입니다. 이거 키크론 키보드랑 비교해보면 확실히 체감이 되시죠? 레오폴드에 대해서 저도 잘은 모르지만 봉도리 회사라는 점 하나는 정말 잘 알 수 있는 게 여기 써있는 정전 용량 구하는 공식부터 키캡에 각인된 어떤 폰트 디자인, 여기 바닥을 보시면 여기 있는 딥 스위치까지 뭔가 공돌이 감성으로 점철된 듯한 느낌이 듭니다. 보편적으로 봤을 때는 한눈에 와 이쁘다 막 이런 생각은 안 드는데 폰트부터 거슬리는 게 하나도 없어요. 뭔가 과하지 않고 실용적이고 깔끔하고 근데 그 속에 또 질서는 있는 느낌입니다.
키캡 소재는 오랜 시간 지나도 매트한 느낌을 유지하는 PBT 키캡이고요. 그리고 절대 글씨 안 지워지는 염료 승화 방식으로 각인이 됐고 정각 폰트입니다. 뭐 66% 배열이고 토프레니까 키캡 호환성 그냥 내려놓으시는 게 좋겠죠. 토프레 일반 모델을 사무실에서 쓰면 사실 민폐각이죠. 근데 이 모델은 확실히 이 뚜껑 치는 소리가 크지 않고 이 키보드의 형제 모델인 레오폴드 FC980C는 사실 토물림 이슈가 좀 있었잖아요. 근데 이 모델은 일단 크기도 작고 저소음이기도 해서 이런 토물림이 신경 쓰일 정도는 아닌 것 같아요. 그리고 백스페이스 철컥이는 소리는 좀 아쉽다고 느낄 수 있는데 이거는 뽑기 불량이 아니고 이게 설계상 그냥 종특 같습니다. 이 철컥거리는 소리가 싫으면 공방 같은 데 가서 뭐 맡겨가지고 윤활을 하시면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저는 그냥 역시 토프레는 그냥 좋네요. 케이블은 탈착식이고요. 선 정리 홈은 없고 미니 USB 포트가 적용되어 있습니다. 요즘 게이밍 키보드에서 찾아볼 수 있는 커스텀 키 매핑이나 매크로 기능을 기대하는 소비자라면 이 레오폴드의 구시대적인 딥 스위치 방식이 굉장히 고리타분하게 느껴지실 수 있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드는데 그 말에는 저도 동의를 하는 바입니다. 그래도 2022년이니까 C타입 포트를 바라는 건 공돌이 감성 레오폴드한테는 너무 무리일까요? 토플의 45g은 오랜 역사와 전통을 자랑하는 만큼 무접점 키보드의 바이블이자 황금 밸런스 같은 느낌이 있어요. 도각거리는 느낌이랑 구분감도 좋고 키압도 너무 높지도 그렇다고 너무 낮지도 않습니다. 오늘 소개해드렸던 키보드 중에 하나만 고르라고 하신다면 제 픽은 바로 이겁니다. 생긴 것도 단정하고 키감도 마음에 들었거든요. 혹시 이 중에서 구미가 당기는 키보드가 있으신가요? 지금도 아래층에서 열심히 키보드를 두드리는 인볼든 다른 에디터들은 과연 어떤 키보드에 마음을 뺏겼을까요? 자, 오늘은 이렇게 사무실에서 쓰기 좋은 키보드 3개를 리뷰해 봤는데요. 오늘 영상이 재밌으셨다면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릴게요. 저는 다음에 더 흥미로운 영상으로 찾아오겠습니다.